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치하라TV입니다. KBO와 야구, 그리고 스포츠, 문화, 요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시사. 저는 항상 스포츠하고 정치나 시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게 편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아니신 분들은 스포츠 얘기만 들으셔도 되고, 뭐 아유 나 싫어 그럼 안 들으셔도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정말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이 스포츠나 문화하고 요 정치 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나라가 망해갈 때라든가 난세일 경우에 제일 먼저 버림받는 게 문화 쪽, 그리고 이제 예술, 스포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웃기는 게 R&D 분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든가 기초과학 이쪽을 버립니다. 특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예, 이제 빨간 애들이 집권을 하면 꼭 그 지랄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야, 돈 주고 쓰면 되지.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뭐, 말 안 듣는 애들? 그리고 약간 빨갱이 같은 애들? 조지면 되지. 예, 그러다가 나라 이제 정신 피폐해지고 문화 약소곡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항상 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예, 요런 거를 미리 좀 알고 들어주시면 아마 더 재미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 성향을 아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좀 들고 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근데 이제 화요일 새벽이에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그 낮서부터 저녁 일찍까지 좀 일이 있다가 그냥 집에 오자마자 기절을 했습니다. 예, 기절해갖고 일어나 보니까 새벽 한 2시 반?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녹음은 한 1시간 정도 준비했다가 새벽 3시 반쯤부터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훈련은 드렸는데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젠 진짜 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큰일이네요, 진짜.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제가 수요일을 알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하고 쓰기 더블헤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더블헤더가 나가리가 나게 되면은 지난번 에페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 한심하면서도 크보가 오죽하면은 이제 포스트 시즌을 하면서도 가을 야구와 상관없는 팀 잔여 경기를 병행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나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 정말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정말 이건 제가 봐도 망하는 가게예요.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나 다음번에 잘리겠네? 막 이럴 때.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라도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찍어서라도 하나를 더 맞게라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제 일인데 참 지금 크보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두산하고 쓰기면은 어찌 됐던 간에 가을 야구를 두고 순위를 다투는 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게 된 게 아마 빗소리 때문에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진짜 비 내리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그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비가 좀 꾸준하게 내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한 말로 이제 오늘은 나가리가 난다 치더라도 이제 오늘 화요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화요일 새벽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특히 두산 쓱에 더블헤더가 있는 그게 문학구장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나가리가 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까. 더군다나 가을려고 이 순위권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뷰 프리뷰보다는 중간에 전해드릴 소식이 좀 다양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뭐 아니올시다 뭐 별로 관심 없어 이러더라도 그럴 순 없죠. 그죠? 이제 스포츠의 축제가 열리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부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초반부에도 벌써 지금 명암이 갈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수영, 남자 수영. 예, 그리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반 폭망했다. 남자 배구. 예, 요 얘기도 이따가 살짝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수영이나 배구나 특히 남자 쪽은 특징이 아시아에서도 짱 먹기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남자 수영 쪽은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발굴과 훈련의 결과겠죠. 그죠? 분석의 결과고. 요번에 진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반면 남자 배구는, 야,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이따가 잠깐 좀 하는 걸로 하죠. 자, 더치아라 TV. 일단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리뷰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할 텐데, 하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야구 뉴스 영상이 이제 조금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되었던 토요일 날 일단 팀은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만 서진용은 자신의 커리어 하이 그리고 팀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죠. 37세이브를 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지금 어쩌면은 가을 야구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서진용만 믿었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효준, 노경은, 서진용. 예. 그러니까 이 셋만 갖고는 버틸 수가 없죠.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그 무수히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양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살다가 제가 20대 때에 느꼈던 그 설레임 을 지금 나이에 5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매직 넘버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매직 넘버 10인데 LG가 이겨도 줄고요. 그리고 NC나 KT가 져도 매직 넘버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가 이기고 NC, KT가 지면은 매직 넘버가 2개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현재 2위는 KT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확률적으로 경기 남은 숫자는 NC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직 넘버의 대상은 NC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KT는 사실상 지금 마음은 미치고 팔짝 뛰었죠. 근데 남은 경기를 전승을 다 해놓고 LG가 남은 경기에서 5할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직 넘버 계산의 대상은 NC다라는 거를 NC가 경기 수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경기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토요일은 아무리 찾아도 뉴스가 없습니다. 예, 뉴스가 없어요. 사회 자, 요거는 아시안 게임 소식이고 죄송합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요거는 일요일 거예요. 지금 토요일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임창규가
8이닝을 던진 게 이제 LG 입장에서는 가장 대박이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에 밀려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LG가 이제 한화하고 2연전을 가졌는데 한화가 LG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인 게 가을 야구 때 꼭 해줘야 되는 토종 투수 두 명이 있죠. 그게 이제 임창규하고 최원태예요. 근데 두 투수가 다 비교적 나란히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예,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쿠에바스 선수가 노인 노런을 기록할 뻔했는데 참 지금 기아도 참 이게 큰일이죠. 그죠? 근데 요 토요일 야구 소식만 좀 알려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2위 KT서부터 NC 그리고 기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쓱 두산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씩은 핵심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경기 중에 다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한번 어디 보자. 요거를 좀 볼까요? 근데 광고가 조금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임창규 피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pulled through time. How's it feel? 로키, 예, 그 토르 동생, 그 광고였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임찬규가 1구를 던지면서 그대로 이준영이 받아 때려주죠. 임창규는 제구가 돼야 돼요. 성호주한 이제 오스틴, 박동원이 뛰고 있고요. 아, 예. 베이스를 밟았던 오스틴 계속 펌프 페이크에 그리고 2루에 오스틴이 선상 수비를 잘해줬죠. 오스틴 딘입니다. 실력으로 꽤 찬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약간 최은성한테 당장수 들어왔어요. 소롱 홈런. 최은성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하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임창규한테는 초반에 이렇게 홈런을 맞은 게 한마디로 조금 더 조심해서 피칭을 해야 되겠다 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 보시면 아웃이 됩니다. 이동이 네, 다 됐습니다. 코너 제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닝을 끝냅니다. 저 5회에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임찬규에게 안타를 뽑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선발 투수 임찬규. 자 6회입니다. 잘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맞아도 지금 단타 이상을 안 맞거든요. 아, 잘 떨어져요. 예. 그리고 코너워. 예. 예상치 못했던 공에 얼어붙고 마는 이진이. 그럼 임창규는 떨공과 코너웍이 돼야 된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네. 임찬규가 활용합니다. 신민재도 참 수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더블 플레이. 근데 문창규 선수가 네. 오른쪽 날카롭게 날아갑니다만 홍창기가 원인 트랙 들어가면서 잡아냅니다. 문창규 선수가 대단했거든요. 커브. 예. 체인지업. 그 체인지업이네. 네,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서 낮게 떨어진 건 참았는데 잘 떨어지면서 코너웍까지 되니까. 예. 임창규 스스로가 아마 답을 찾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던지면 된다. 최다 이닝 7이닝 타이. 그런데 8회에도 올라오죠. 예. 7이닝 등판을 하게 됩니다. 3대2 두 점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드라마를 놓쳤습니다. 자, 오선진인데요. 간만에 나왔네요. 자, 잘 맞춘 타구가 유에스 정면이고. 유한이 오선지를 잡아냅니다. 자, 김인환 투수 앞당볼. 자, 이도윤인데 예. 땅을 칩니다. 글러브에 걸렸지만 얘는 잘 맞았어요. 예. 잡지 못합니다. 박상훈인가요? 예. 보유합니다. 떨어지는 커브. 그리고 오늘 8회까지 단 한 점 실점한 임찬규를 LG 팬들이 열호합니다. 네. 임창규가 진짜 가을 야구 때 이렇게만 던져주면 뭐 LG는 정말 땡큐죠. 그죠? 예,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요것도 하나 안 볼 수는 없는 게 쿠에바스의 노이트 노런이 무산됐던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산된 거긴 하니까 이제 쿠에바스 입장에서는 좀 열은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쿠에바스의 노이트 노론을 지금 저지했던 게 누구냐? 김도영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아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차 뛰고 포 떼고 뭐 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김도영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대목을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검색 큐입니다. 데이트 장소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 한남동 데이트 장소를 검색합니다. KBO 리그는 40년 넘는 기록 역사 동안 아직 뭐 컴백 게임 데이트가 장소가 문제인가요? 예. 자, 높게 멀리 이게 펜스 상단 맞고 떨어지니까 3루타가 된 거죠. 예. 끝까지 쿠에바스는 아깝죠. 예. 근데 쿠에바스조차도 너 잘 쳤다. 예. 제 마지막 자존심 김도영이 막습니다. 결국 0패도 면했죠 이때. 예. 김도영 선수가 결국은 이거 당장 뭐 넘어갈 정도의 큰 타구였는데 네, 쿠에바스도 쿨하게 인정하죠. 예. 땅을 때리는 3루타를 치면서 노이트를 깨는 순간이고요. 2시간 45분 이게 지금 커터인데, 예. 혈이 이 3루타로 뻥 뚫렸습니다. 커터가 좀 들꺾였어요. 예. 예, 상단 담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누구보다 그것도 노이트 홈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도영 선수는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홈런이 필요한 선수거든요. 본인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시안 게임 끝날 때까지는 그 야구 뉴스가 아마 짧게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는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찾아서 사실은 이게 더 현장감 있고 들으시는 분들의 귀에 귀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광고 예 만약에 이제 이거 다 드러내고 자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하면서 광고가 2개 나왔는데 이제 하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로키를 한다 토르 동생 예 요거 계속 시리즈 나온다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들스턴이 이제 하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QUE 뭐 이런 건데 데이트 장소 찾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데이트 장소가 문제일까요? 예, 데이트 상대만 좋으면은 뭐 진짜 어디서 데이트를 하든 거기가 꽃밭이고 거기가 천국이 아닐까. 예. 아휴 언제나 그런 걸 해볼라나 이제는 예 늙어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토요일날 그 서진용의 노이트 노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진용의 노이트 노론이란다. 예, 37세이브. 근데 이때 사실은 맥카티가 2회까지 던지다가 갑자기 옆구리 부여잡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원석이 잘 막아주긴 했는데 결국 맥카티 예, 정규 시즌은 그냥 시즌 아웃이죠. 예. 만약에 쓰기 낮은 순위에서 즉 와카전 같은 데에서 가을 야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와카전에도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최소 2주가 걸린대요. 그러면 2주 만에 짠 하고 나옵니까? 뭐 그래도 공을 좀 몇 번 던져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경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아는 오히려 이 노이트 노론 당할 뻔했던 것보다 일요일 날이 더 큰일 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야이 박병호 개새끼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박경수가 수비를 좀 펌블을 하면서 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박병호는 뒤를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참 안 좋게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이거 발목 제가 요즘 발목 다쳤으니까 근데 최영호가 그걸 피한다고 점프를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게 어깨로 그냥 떨어진 거여서 저건 어깨인데? 예, 그랬더니 아니면 다를까 쇄골이 원래 참 골절이 되면은 참 골치 아픈 부위인데 그게 또 이제 뭐 여러 조각이 난 골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아의 가을 야구도 가을 야구지만 참은 이게 최영호의 지금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4개월짜리 재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그게 사실은 더 큰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NC 두산전에서도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증거죠. 이제 알칸타라가 타구에 맞았어요. 그죠? 박민우의 타구. 그런데 또
김광률이 던진 패스트볼에 또 서호철이 코뼈 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산하고 NC가 뭐 서로 일부러 야 너 한번 죽어봐 이랬을 리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선수 한 명씩이 그렇게 또 실려나가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는 그 롯데랑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을 때 김민혁이 공을 잡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나 보다 근데 김영이 갑자기 막 손짓을 하죠. 빨리 좀 두고 와달라고. 그래서 경기가 참 쎄하게 끝났는데 결국 근육 파열이 왔어요. 근데 KT 입장에서 지금 테이블 세타의 김민혁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김민혁하고 엄상백의 공백 이렇게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두산은 지금 알칸타라가 타구에 맞은 게 어떤 상황인지 이걸 봐야 되고요. 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카티 그리고 이제 최정도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상위 타선 중에 지금 3명이 나가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걱정은 임기영이 요즘 자꾸 맞아 나갑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예. 기아 팬이 아닌 제가 보더라도 야 임기영 저러다 퍼질 텐데 했는데 결국 그게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 3, 4, 5, 6위권에 있는 팀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을 야구 순위를 다퉈야 되는 팀들이 가뜩이나 지금 아시안 게임 공백도 환장하겠는데 거기다 날씨 안 받쳐줘. 그리고 각 팀마다 최소한 주력 선수들이 한두 명씩 그것도 이제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 아웃급 부상으로 이탈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참 큰일이면서도 어마어마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경기. 근데 38초밖에 안 돼요. 예, 아시안 게임에 밀려갖고 한번 그래도 들려는 드릴게요.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 트윈스가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LG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홈런만 4방을 쳤죠.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솔로 홈런 4방을 터뜨리며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78승 오지환하고 김민성이 친 백투백이 결정적이었고요. 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예. 2군에 내려갔다가 14일 만에 등판한 그리고 최원태가 7이닝을 버틴 거. 삼진 예. 8개를 뽑으며 6피안타 임창규 최원태가 가을 겨울 야구할 때 이렇게만 던져주면 뭐 소원이 없죠. 그죠? 예. 근데 뭐 요것도 요겁니다만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거는 봐야겠죠. 그죠? 자, 아무튼 기아가 끝까지 잘 쫓아갔는데 예. 이제 이날 최영호를 잃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태군이 결국 하이 패스트볼에 말리면서 외야 플라이만 쳤어도 3대3 동점 가면서 연장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내야 조금 벗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플라이로 끝났죠. 그래서 얘가 아직 단연 계약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가라는 별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쓰기 롯데한테 졌습니다. 이 롯데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왜? 정말 야 포기하자 이것도 아니고 야 신락 같은 희망은 있는데 계속 이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쓰기 결국 지금 문승원을 또 한 번 선발로 당겨 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기의 총체적 난국인데 문승원을 개투만 쓸 거면 개투로만 쓰고 선발로 쓸 거면 선발로만 써야 되는데 자꾸 아랫돌 빼갖고 위로 괴는 이런 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박종훈이 아마 어저께 또 2군행을 통보받았을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러니까 올 시즌은 그냥 박종훈은 망한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뭔가를 못 찾는 거죠. 진짜 지독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고 단연 계약을 한 두 선수가 이래버리니 그런데다가 이제 메카티까지 졸여버리고 김광현은 옛날 같은 스태미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쓰게 투수진이 가뜩이나 개토도 얇은데 그러니까 마운드 자체가 지금 총체적 난국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빠따도 옛날처럼 무시무시한 공격력은 지금 그게 실종된 지가 지금 거의 한 2달째죠. 그러니까 참 매경기가 참 힘겨울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NC하고 두산전이 아주 또 골 때리는 경기였는데 이게 뭐가 골 때렸냐? 박한결이라는 선수가 대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허경민이 연장에서 투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끝났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산이 그렇게 2점을 앞서 놓고도 갑자기 무너져요. 그래서 뭐야?
이제 두산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투수를 다 썼으니까, 그죠? 연장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문제는 이 NC 쪽도 연장까지 가다 보니까 선수를 다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신인 박한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도 않는 공에 막 진짜 흔히 말하는 그 애미 없는 스윙을 붕붕 해요. 그래서 에휴, 뭐 이렇게 끝나나 보다. 예. 말루긴 말루였습니다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죠. 이 장면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키 광고가 또 나와요. 와, 지금 이런 타이트한 경기를 박한결 선수의 데뷔 첫 타석이 이제 한 방이면 동점이죠. 말루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싹쓸이를 한 거예요. 예. 무사 마이 더군다나 저게 시즌 첫 타석. 어떻게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처음에는 슬라이더하고 떨공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으로서 이 구위를 봤을 때 이제 강인권 감독도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투수를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만 쳐달라 이런 거였겠죠. 준비하고 왔을지도 박한결 선수한테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장 11회입니다. 예,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에 너무 어이없는 스윙이었거든요. 근데 박치구 여기서 잘못 던진 거예요. 저기서 빠지는 공을 또 던지면 안 되죠. 홈런은 볼이 되더라도 몸쪽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이 볼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두산의 중계 플레이가 좀 아쉬웠고요. 예, 또 커트맨이 공을 놓쳐요. 권희동은 1루서부터 뛰다가 거의 홈에 와서 기절했고요. 예. 박한결 선수 정말 꿈이네요. 꿈 같아요. 와, 첫 타석 첫 안타를 끝내기. 예, 첫 타석의 끝내기. 시다이너스 이것도 루키 탄생 슈 기록은 기록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정말 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빠른 공인데 정말 간결한 스윙. 그러니까 3구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두산의 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산 중계 플레이가 험볼이 나오면서 커트맨이 펌블을 하면 안 되죠. 그랬으면 권희동은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예. 사실은 3루에서 멈췄었거든요. 와, 근데 커트맨이 공을 흘리니까 뛴 거죠. 더가 훨씬 나으니까 났습니다. 아, 물통 들러왔네요 지금. 정말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늦게 끝나는 경기여서 뭐 이제 야구 팬들 보면 이제 자기 팀 경기 끝나면 제일 늦게 하는 경기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야, 시즌 첫 타석에서 저렇게 친다. 그러니까 저거는 시즌 첫 타석에서 말로 홈런 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짜릿하죠. 끝내기니까, 그죠? 그래서 NC가 지금 순위는 3위입니다만 아직 남은 경기 수가 KT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의 매직 넘버 상대가 되면서 계속 KT를 위협하는 3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 경기 뒤집은 게 좀 크긴 컸죠. 자, 순위를 한번 보자면, 그래서 LG KT는 그대로 6경기 반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LG는 지금 보면은 16경기가 남았는데 8승 8패만 해도 86승입니다. 근데 KT는 12경기가 남았어요. 전승을 해도 85승이에요. 그럼 벌써 KT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KT는 전승을 해놓고 LG가 5할 안 되라 이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게 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는 지금 또 10월이 시작되자마자 9연전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수요일이 또 비가 된다? 아, 글쎄요, 진짜 이러면은 시즌 종료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NC가 왜 위협적이냐면 NC는 아직 19경기가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68승 55패입니다. 그러니까 LG하고 8게임 반차기는 하나, 가능성은 오히려 NC 쪽이 더 있는 거죠.
예. 지금 KT 같은 경우는 전승을 해도 85승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NC하고 두산도 2경기 반 차이. 그러니까 이제 두산은 아무리 봐도 물론 두산도 내심 3위 욕심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2경기 반 차이로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스가구의 더블헤더가 어떻게 되느냐 수요일 날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산하고 쓰기 3경기 차, 스가구 기아가 1경기 차. 그런데 기아하고 롯데가 3경기 반 차.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애매한 거예요. 아니 저래도 이건 포기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잔여 일정하고 프리뷰는 제가 또 이제 여기 띄워 드릴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수요일 날 더블헤더가 있는 두산하고 쓰게 경기가 되지 않냐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20등을 찍기 위해서 패디가 이제 출격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날씨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도권 기준으로는 화수,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비 예보가 있다는 거. 예. 참 정말 유난히 비가 많은 2023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오늘 경기 프리뷰만 잠깐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선발 예고는 됐으니까 기아하고 NC입니다. 김건국 대 패디. 지금 김종국 감독이 그나마 하나 좀 정신 차린 건 이런 때 양현종이나 판원이 올릴 이유 절대 없죠. 예. 이런 카드는 피해야죠. 그죠? 그래서 김건국 대 패디가 됐고 근데 창원의 날씨가 어떠냐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창원 홈이거든요. 그리고 KT하고 LG 잠실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티가 계속 비가 이런 식으로 내린다면 잠실 경기가 어떨지. 예.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비가 안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해가 떠서도 비가 계속 내리고 이 비가 만약에 오후 2, 3시까지도 계속된다면 이 부천에서 내리던 비구름이 결국 한두 시간 뒤에는 한 두어 시간 뒤에는 잠실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 못 하는 거예요. 그렇고 두산하고 쓰게 경기가 이거 문학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비로 인해서 지금 KT, LG하고 두산 쓱전은 사실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하고 한화, 와이든하고 페냐가 등판하는데 예. 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삼성도 요즘 자꾸 지고 있죠. 홍준학 단장 일성이 꼴등은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삼성이 나름 좀 목숨 걸고 덤비는 경기가 아닐까. 근데 이제 한편 삼성은 또 계속 단장 교체설이 나오고는 있는 건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동아일보 라이온즈 우리 김재열님께서 계속 저렇게 IOC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홍준학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잘하는 거 너밖에 없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심지어 무슨 썰도 나오냐? 박용택 삼성 단장 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된다면 74년생 LG 레전드 스코랑 79년생 LG 레전드 출신 삼성 단장? 글쎄요, 이 그림이 어울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삼성도 지금 이 단장으로 가면은 이제 팬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구나.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참고로 KT는 배재성이고 LG는 김윤식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나가리 날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KT, LG하고 두산은 김동주, 쓱은 엘리아스입니다. 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죠. 지금 가장 컨디션 좋은 선발 투수는 엘리아스니까. 근데 비가 변수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리뷰, 화요일 프리뷰 및 수요일 날 날씨 프리뷰. 수요일까지 비 오면 이건 진짜 큰일 난다. 특히 두산 쓱 문학 경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잠시 이제 중간 영상 보시고 2부 짜잘짜잘하지만 좀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여기저기 널리 전파,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실 때 현금 영수증하고 연말정산 때 발행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2부입니다. 중간에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뭐가 좀 다양하게 많죠. 예, 그러나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로 단신 위주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흘린 순서대로 크보가 그래도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는 시즌 초반에는 엘로끼가 동반해서 흥행을 이끈 거 이게 컸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중후반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LG하고 두산이 좀 흥행을 주도하지 않겠냐. 특히 LG의 흥행 주도가 상당히 크죠.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제 주변의 LG 지인들도 올해는 정말 야구장 많이 갑니다. 예, 예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어쨌든 이기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문상훈 씨, 예. 시구하다가 자빠지길래 처음엔 사람들이 야 저것도 개그맨 출신이라 퍼포먼스인가 보다. 아니죠. 그때 아킬레스건이 이미 끊어진 상태. 그러고도 시구를 했다는 게 예.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이거 무모한 짓이죠. 예. 저 지금 복숭아뼈에 금방 가갖고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아킬레스건이 그렇게 파열이 됐는데 시구까지 했다? 그 등치에 어쩐지 공이 안 나간다 싶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건 너무 무모한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치료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지는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던지고 싶으면 차라리 주저앉아서 던지든가. 너무 무모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낫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기세면은 800만도 가능하죠. 왜? 아직 잔여 경기도 많을 뿐더러 겨울 야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100만? 예, 이거는 뭐 우습게 달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우선 선수들 실력 키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빨리 인프라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도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야 오세훈이 네 하자는 대로 다 할 줄 알았냐 그러면 새끼가 이게 뭐 어쩔 땐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응? 야 이거는 윤곽하도 맘대로 못할 거다. 6년 동안 LG 두산은 뭐 아무데나 쓰세요. 윤곽하도 그렇게 나네. 새끼가 진짜 뭐 스포츠도 그냥 전부 지 이미지로만 이용하려고 그러고 뭐 짓기만 하면은 무조건 높이 지어 화려하게 지어 옛날 거 다 때려 부셔. 야구장 호텔에서도 야구 볼 수 있게 호텔에서 TV로 야구 봐라 이 새끼야. 그저 그런 거밖에 몰라요. 아유 정말. 아니 도대체 맨날 그렇게 속빈강정에다가 겁만 번지르르한 그런 놈을 왜 뽑냐고요. 강남 서초 송파에 계신 우리 부잣집님들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잠실 보면 매번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러다가 싱크홀 나면 어떡하지? 싱크홀 나면 어떡하지? 그쪽은 너무 개발이 과해요 지금. 제가 그쪽 안 살아갖고 꼬장 피는 게 아닙니다. 볼 때마다 걱정돼요 솔직히. 석천 호수에서 물만 줄어들어도 걱정돼. 개발 그만해야 돼요 거기는. 뭘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돈으로 강북을 개발하세요 강북을. 경기도 사는 저는 경기도지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무조건 다 강남 무조건 강남. 에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천박하고 겉 외모 꾸미는 것밖에 모릅니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급해갖고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협의체 구성해서 할 거면 될 거지. 이것도 한번 쓱 떠본 거밖에 안 된. 야 일단 이렇게 한번 쓱 던져봐. 그 사람들이 별말 없고 야구계 조용하면 밀어붙이고 뭐 아니면 한번 협의해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얕은 수술 거예요? 응? 그리고 다음이 당신이란 보장 절대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오세훈 씨. 알았죠? 예. 자 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LG하고 SRT가 야 LG 경기 보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원정 팬들이 있겠죠. 이 철도 티켓을 이렇게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는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포인트도 적립하고 뭐 활용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죠. 그리고 1구에도 간만에 일했습니다. 이제 상조 업체하고 협업을 해갖고 온라인 추모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1구의 소속 선수들이겠죠. 은퇴 선수들 그죠? 이 선수들에게 상조 서비스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협약을 맺었답니다.
진작 했어야지. 진작. 예. 뭐 지금이라도 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황준서가 작년에 입단했던 김서연보다 연봉이 딱 70%입니다. 김서연이 작년에 5억이었죠. 황준서는 3억 5천. 근데 최원호 감독 왈. 그러면 김진욱이나 2위급인가? 이게 뭔 얘기냐? 아, 구속이 10km 정도 더 올라오니까 거기서 30% 깎였구만. 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구속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프로에서 롱런할 소지가 큰 거는 윤영철이나 황준서 같은 스타일이 더 롱런할 수는 있겠죠. 김서영 결국 헤맸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문동주도 1년 내내 헤매다가 이제 올해 2년 차 때 좀 자리 잡은 거고. 그래서 김서연도 아마 내년 한 이제 스프링 캠프 하고 그때서부터 좀 자기 실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발이면 선발, 중간이면 중간, 보직 확실히 가야죠. 그죠? 예. 문동주는 이제 선발로 완전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김서연은 뭐 선발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개투로 할 건지 이걸 좀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김서연이나 문동주보다 구속이 10km 덜 나와서 계약금이 30% 깎였다라고 최원호 감독은 보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영상을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 노시환 선수가 홈런왕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최정 선배 좀 들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안 게임 가 있는 동안 뭐 그랬다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홈런이 너무 적죠. 예, 아직 30개 초반대니까. 물론 이제 노시환이 한번 치면은 몰아치는 스타일이긴 한데, 글쎄요. 좀 최소한 40홈런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MVP 상대로는 워낙 쟁쟁한 경쟁자들. 이제 빠따 쪽은 홍창기, 예,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은 뭐 지금 괴물이 하나 있죠. 패디라고. 예, 그래서 노시환이 MVP가 될 확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50홈런 이상을 치지 않는 한. 근데 뭐 50홈런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시안 게임 갔다 와갖고 막판이라도 좀 몰아쳐갖고 40홈런까지는 좀 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주장은 김혜성이 됐대요. 자, 네, 뉴스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소집돼 막판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유중일 감독은 우선 타이완과의 예선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엔트리 교체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근데 좌완이 아무도 없어요, 선발이. 예. 2010년 광저부터 5년 전 자카르타까지 모두 아시아 무대를 석권했던 야구 대표팀이 4회 연속 금메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콩에 이어 10월 2일 예선 2차전 상대 타이완전을 승부처로 보고, 타이완도 이번에 병역 혜택이 걸려 있어서요. 재대결을 벌이고 멤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프로리그와 실업,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 등 최정예로 꾸려지는 타이완은 WA의 왼손 투수 린유민 등을 내세워 좌타 군단인 우리 대표팀을 상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린 좌투수가 없어요. 자, 류중일 감독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 대만전에 충력을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인천대회 우승 사령탑이기도 한 류중일 감독은 왼손 선발 요원 이의리의 제외 사유도 설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멤버인데다 6월 최종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급작스런 부진에 빠져 대신 부족한 외야수 자원이자 오른손 타자인 윤동희를 외야수 똘랑 3명 뽑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선발 투수니까 80 이상을 못 던진다고 생각했기에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25세 이하, 프로 입단 4년차 이하가 주축이 돼 경력과 실력에서 과거 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팀. 새로 주장 맡은 김혜성은 타이완뿐 아니라 사회인 야구 선수 위주인 일본 역시 만만치 않다며 만반의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상대팀 일단 자, 주장 김혜성이고요. 대표팀 멤버도 나쁘지 않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팀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닷새간 합동 훈련을 한 뒤 오는 28일 항저우로 출국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뭐 아무튼 제일 걱정인 건 좌완 선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개투는 몇 명 있죠. 뭐 김영규도 대신 발탁을 했고 그러긴 한데 최지민도 있고. 근데 좌완 선발이 없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인 건 포수만큼은 와일드 카드를 좀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늙은이한테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포수는 어느 정도 짬밥이 차야지 야구 보는 눈이 생기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데려가는 거는 포수가 아니고 그냥 캐쳐만 데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볼 배합이라든가 내야 야전 사령관의 큰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0대가 넘어가야지만 그걸 보는 눈이 생기고 볼 배합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수 쪽에서 와일드 카드를 딱 한 장만 썼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저의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엔딩 부분이니까 이제 뭐 엔딩 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아시안 게임 현재까지 이제 핫, 쿨 혹은 명암 이걸 넣었는데 발굴 잘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투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긴 합니다만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 기초 종목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아시아에서도. 그럼 기초 종목이 뭐냐. 육상하고 수영입니다. 예. 그런데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이 탈아시아급이에요. 세계대회 나갔고도 금메달, 막 은메달 땁니다. 예. 중국, 일본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특히 남자 쪽이 더하죠. 근데 여기서 개영으로 금메달을 땄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특히 남자 수영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수영은 정말 대박 한번 제대로 친 거다. 이게 여러분들 뭐 에이 뭐 이러겠지만 아닙니다. 수영은 중국하고 일본만 넘어서도 이거 거의 세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컸나 굉장히 좀 신기한데 자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남자 배구입니다. 남자 배구. 물론 배구도 일단 중국 장난 아니죠. 일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동 팀들 잘해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이란 같은 팀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12강에서 탈락을 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 배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기본은 6강 그래도 한 4강 이 정도까지는 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임도원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 그리고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변명거리라도 있습니다. 김연경의 공백 이건 크죠. 김연경은 진짜 한국 배구에서 짧으면 30년 길면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힘과 높이와 스피드를 다 갖춘 선수인데 수비력까지 있고 이런 선수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도 않아요. 멤버 정예 멤버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팀한테 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12강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파키스탄한테 3대 0으로 지면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 맨날 그 얘기합니다. 새끼들 뭐 실력도 없으면서 뭐 배떼지가 불러갖고 돈만 받아 처먹고. 근데 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다음 녹화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장훈 씨 얘기인데 장훈 씨 레전드인 거 알겠는데 한국 야구 좀 이래라 저래라 좀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나 볼빨간 김인시공이 얘기하는 거나 내가 볼 땐 별로 다르게 안 들려요. 그냥 꼰대 잔소리로밖에 나 잊지 마라 이러고 그냥 좀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남자 배구는 이렇게 되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시아에서도 12강에서 떨어져요? 네? 이건 뭐냐. 외국인 몰빵 배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야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죠. 야구는 9명이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최소한 27, 8명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좀 더 넣어. 이게 되지만 배구는 어떤 팀 같은 경우는 10명 갖고도 한 시즌을 꾸려요. 물론 선수단은 12명입니다만 실제로 2명은 뭐 거의 그냥 뭐 작전판 보드 들고 있고 이렇게 따까리 하는 거 10명이서.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하나만 있어도 이거 우승 한번 해볼 만한데 그 결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아니면은 지금 코보 남자 배구도 적극적으로 아시아권 쿼터를 쓰든가 아시아 쿼터로 진출을 해야죠. 예. 진짜
최근 구기 종목 중에 제가 볼 때 이건 가장 참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시아에서도 12강에 못 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야구도 정말 어쩌면 야구가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되는 진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같이. 예. 그래서 배구 쪽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특히 남자 배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자 입에서 연봉도 듬뿍듬뿍 받는 놈들이 어떻게 아시아 12강에서 떨어지냐, 이놈들아. 정광인이 그랬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겠다고. 그거 완전 망했단 얘기예요. 예. 컨디션 조절도 못했고 선수도 잘못 뽑았고 우물한 개구리이기도 했고 총체적 난국이란 얘기죠. 오죽하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참 이거 큰일이다 싶습니다. 수영은 정말 우왕 기적이다. 이런 판에 이게 뭔가 싶고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4시 한 반 정도가 됐는데 아무튼 제가 요거 잘 편집을 해서 예.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쯤이면은 들으실 수 있게끔 네. 뭐 일찍 잤다 일찍 일어났으니까 바로 편집해야죠. 뭐. 그죠? 예,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박 2명의 짤이 나갈 건데 박용진하고 서른이에요. 예, 서른은 제가 제 옆 동네라서 제가 발목도 좀 났고 아무튼 수능 분위기 좀 가라앉으면 11월부터 제가 조지겠다. 예. 옆 동네 2명까지 섞어서 홍영표, 신동근까지 예, 저희 동네 3대 수박 대장들이죠.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맨날 야 우리 단수로 공천 줘 아니면은 공천 룰을 현역하게 유리하게 해줘 이 구상만 하는 쓰레기들 예, 제가 조질 건데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불출마 선언을 하세요. 아 이건 내가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만약에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대통령 뭐 이재명밖에 없지 뭐 거기에 수많은 무슨 공사 사장 자리 있을 거거든요. 그거나 해. 그거 연봉 꽤 셉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포기하세요. 수박들. 알겠어? 아니면 출마를 해. 강남이나 대구로. 그럼 인정. 이낙연조차도 저 종로에 나올 거예요. 이런다고 하는데 대구 나가. 영감탱이야. 대구에 가서 장렬히 전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출마해도 돼요. 예. 뭐 이게 가장 핵심 얘기긴 한데 그래서 뭐 요즘 거의 두문불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사고 치래? 단식하는 사람한테 갖고 계속 그랬다면서요? 마지막으로 공천권 유리하게 해주면은 부결해주겠다고. 니네가 같은 당이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예,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 근데 아무튼 오늘하고 특히 내일 이거 비 오면 진짜 이거 일정 다 꼬이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무튼 화수목 지나서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쯤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추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조만간 짧은 추석 인사 영상 하나 올릴 테니까 그건 찍어서 올릴게요. 예, 추석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